새해가 되면 뭐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맞나요?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들 세운 것들 쭉 보면 뭐 다이어트를 한다, 책을 몇 권 읽는다, 뭘 한다 이렇게 각자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1년 있다가 이렇게 보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대부분 이걸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3일 동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작심삼일일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을 매년 세우는데 그 3일 정도 다다가 다 맞춰버린다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계획을 왜 세웁니까? 도대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거 왜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있다와 없다를 분리해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어요.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절연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계 무한과 유한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뭐예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 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1, 2, 3 계획을 다 있잖아요. 이 계획이 내가 생각해서 세운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는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내가 자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절대계 무한은 이미 같이 동일하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는 현실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물질적인 게 모여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 한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적인 거. 그런데 봐보세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없다는 상태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자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없는데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이미 있고 나한테 나타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자아는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현실에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를 가지고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새롭게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성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본성도 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럴 때 현실에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 계획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할 수 있나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로 가는 거거든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시간만 필요하다고 인식해봐요. 이미 갖고 있어 내가. 그러면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루어가는데 즐겁지 않을까요? 지치는 게 없어요. 짜증나는 것도 없어요. 내 거니까 이미 있으니까. 이런 의식 상태가 돼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계획을 쓰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 되는 건 뭐예요? 해야 된다와 하기 싫다 분리됩니다. 의식에서 내가 계획 세운 걸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해야 되는 계획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의식이에요. 이거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하기 싫다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지 하기 싫은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고 싶다, 이 계획 세울 거야, 안 세울 거야? 안 세워. 자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계획을 딱 세우는 순간 동시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 우존성이라고 해요. 두 개가 항상 의존해 있어요. 우존성의 법칙. 그러면 요 가운데 이 선 있죠?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선이지만 한쪽은 반드시 해야 된다의 측면에 있고 반대편은 뭐예요? 하기 싫다는 측면에 있어요. 이 두 개를 공유하고 있어.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이 선으로 공유하고 있어.
낮과 밤의 중간지대 회색처럼 항상 분리돼. 이걸 상호 침투성이에요. 상호 침투성이 있어야지만이 해야 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이 공통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죠. 낮밤에 한글로 보면 이렇게 하나로 인식되는데 어떤 게 낮이고 어떤 게 밤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 중간에 이게 선이 딱 있어야지 이건 낮이고 이건 밤이고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지금 내가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딱 올라가서 해야 한다. 이거는 무의식에는 당연히 뭐예요? 하기 싫다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의식이 한번 팍 올라오면 생각이라고 하죠. 이거 이제 표상이라고 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상호 침투성이거든요. 요거는 상호 의존성이고 그러면 서로를 끌어당겨요. 이거를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표상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려오는 끌어당겨져야지 원래 위치로 오려고 하는 작용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끌어당김성의 법칙이에요. 이 세 가지 자체가 현상계나 그러니까 자연이나 세상 만물이나 나의 의식에서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이 세 가지 작동할 때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하기 싫다를 의존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끌어당겨져요. 그래서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뭐예요? 하기 싫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봐보세요. 한번 반대로. 내가 취미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야 된다 때 즐거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기 싫다고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하면서 뭘 느낍니까? 슬픔을 느껴요. 이 주체는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이 객체는 슬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된다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인 슬픔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을 하기 싫은 일을 찾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의지를 갖고 힘들어한다는 건 슬픔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얘기할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기 싫은 상황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자아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해야 되는 상황,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다? 하기 싫다는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하기 싫은 나쁜 사람, 나쁜 상황, 안 좋은 상황.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인식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났던 모든 일들을 봐보십시오. 지금도 1월 7일이라서 며칠 지나서 지금 계획했던 거를 작심삼일처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안 했어요? 나는 그때 상황이 안 좋았어. 뭐가 안 좋았어. 누가 또 안 도와줬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기 싫다는 무의식이 끌어당겨졌고 그 무의식의 슬픔이 의지를 가지고 할수록 힘들어할 때 그 상황에 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붙였지. 무의식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했지. 그 상황이 안 좋았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실제로 그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 그 상황, 어떤 조건, 그것 때문에 안 했나요? 아니었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하기 싫다는 생각이 의식에서 봐야 돼. 저 사람이 있을 때 내 의식이 하기 싫어하는 생각 때문에 저 사람을 뭐예요? 저 상황을 나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에이 그러면 그냥 하지 말자. 에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나는 지금까지 늘 저 외부 요인이 나를 지금 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랬냐 이거야.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해야 된다는 의지를 내고 하기 싫은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구나. 계속 만들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상황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모든 상황은 나를 하지 못하게 하기 싫게 만드는 상황으로 반대의 무의식이 작동해.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끔 해. 이게 자기 탐구예요. 자기 탐구라는 게 뭐냐 하면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짜증나고 하기 싫고 에이 그런데 내가 뭐야? 이걸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지금 하기 싫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났구나.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봐야 돼요. 제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의식을 봐야 돼. 자신의 빗대서 그때 이번에 경험이 없으면 작년 거 전에 내가 이런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지 않았을 때를 한번 비춰서 보라. 그 나는 상대방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했어.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상황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는 걸 거기에 붙여서 하기 싫어서 핑계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딱 보는 순간 그 사람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못한다고 하고 포기했구나. 내 스스로 누구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이었냐 이거야. 100% 내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아가 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모든 것은 이 동시성의 원리, 세 가지 법칙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성의 원리예요. 낮과 밤이 태양의 빛이 지구를 비치는 순간 동시에 생기잖아요. 낮이 생기는 순간 뭐예요? 밤이 생기죠. 밤이 생기는 순간 낮이 생기듯이 이 세 가지는 내가 사물을 보고 이거 해야지 하는 순간 자아가 해서 하나를 동일시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기 싫다고 동일시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다고 하면 이쪽으로 더 하기 싫다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무력감이 오고 더 하기 싫어서 짜증나고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제일 처음엔 여기에 해야 된다에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객체하고 동일시돼요. 그러면 슬픔이 배가 돼요. 그러면 더 하기 싫어져요. 이제 오늘은 요 앞에 부분 1차 대극에 대해서 자기 탐구를 하는 걸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구속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해가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다른 말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를 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는 모든 일은 저절로 된다.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은 있다. 이렇게 인식하게 돼요.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하나하나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게 나타나기 위해서 시간과 일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인식이 바뀌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확신이 생겨. 더 이상 두려움, 불안, 이거 안 된다고 불안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아. 그냥 이건 반드시 내 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모두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과 유한은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같은 총량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현실은 이루어져 있어. 단지 지금 물질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러고 어떻게 돼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요. 사과가 열리려면 1년이 걸리듯이 반드시 걸리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그 시간 동안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하는 순간 하기 싫다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현실을 내 의식에서 하기 싫은 상황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에서 체험적으로 인식했을 때 내가 그렇게 예를 듭니다. 그 남편, 아내가 나의 상황을 막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하게 한다고 방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방해한 행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걸 관념을 넣어서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못하게 했다고 화를 내고 남 탓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인식될 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체험적 인식이라고 해요. 실제로의 원인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의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자아로 인해서 일어났구나를 체험적으로 딱 인식하는 순간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져요. 자아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내 생각을 하기 싫다 때문에 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두 개가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해야 된다와 하기 싫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상황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도 없어진 게 아니라 단지 내 의식에서는 그걸 합일됐다고 해요. 합일 체험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했을 때는 주체가 자아가 했을 땐 괴로움이 있었고 문제가 생겼는데 합일이 돼서 본성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자아가 사라졌어. 아, 이 상태가 본래 나였구나. 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 이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그렇지만 이 편안한 상태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합일 체험이라고 해요. 종교적으로는 이건 이제 초견성, 견성 체험, 초선정, 선정 뭐 그리고 기독교로는 성령 체험, 득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 내 원인은 누가 만들었다? 자아가 세 가지 법칙으로 분리해서 하나를 동일시해서 하려고 할 때 정반대의 현실이 나타내는 이거 인연가보라고 합니다. 저는 자아의 법칙이라고 해요. 정반대의 현실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아는 거. 시작에 첫 발을 딛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첫 발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성에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걸 이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간다는 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 열매 열리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그걸 받아서 편안하게 대처하면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냐? 본성에서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실패다, 나쁜 일이다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식은 그렇게 해요. 오늘 자기 탐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왜 작심삼일이 되는지 누가 스스로 했다? 자신이 100%입니다. 100%. 자아로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자아로 살기 때문에 100%예요. 나도 자아로 살았기 때문에 원인이 100%예요. 모든 잘못은 그래서 100대 100이에요. 100대 100. 50대 50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해야 되고 나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해줄 수 없다고 했죠.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도 나를 못 해줘. 저도 당연히 못 해줘. 내가 스스로 의식해서 했을 때만 진리 상태가 돼. 이 세 가지 법칙이 합일됐을 때만. 그러면 원인을 딱 체험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모든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 사람 미워하고 원망했던 거 감사한 존재로 바뀌고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됐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근데 내 관점이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자기 탐구를 통해서 계속 내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자기 탐구고 7단계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모두 소멸이 됩니다. 즉시 소멸이 되고 평온함을 항상 간직하게 돼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와 성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평온하고 항상 밝은 상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런데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이 딱 바뀌어요. 그렇게 못하게 했던 저 상대방을 내가 내 스스로 미워하고 잘못했구나를 아는 순간 너무 감사한 존재로 바뀌어 버리거든. 내가 그러면 말이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바뀔까요? 상대방이 그때서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항상 나한테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네. 근데 내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순간을 자기를 돌아봤을 때 이때 외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밖에 못해요. 그때 변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변해. 나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와 성공을 자동적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아의식이 업이에요. 업. 카르마인데 무의식에 쌓이는 자아의식이 그게 윤회의 씨앗인데 합일의식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법칙을 계속 합일해 주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요. 영적 완성이죠. 합일 의식이 얼마나 많이 됐는가 했을 때 죽어서 천국을 가고 내가 자아로 의지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한 거를 자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업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육도 윤회로 얘기했을 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의 수준이 어떤 의식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상과 지옥을 내 스스로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이 우주의 원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심지어 사후세계도 사후세계는 여기에 물리법칙 세 가지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운영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만 세 가지 법칙이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심지어 지구에만 적용이 되고 우주에는 적용이 안 돼. 이런 거는 없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은 우주 원리 법칙이 하나로 작동이 돼야지 되지. 그래서 사후에도 똑같이 세 가지 법칙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 법칙으로 자아의식을 갖고 있느냐, 자기 탐구를 통해서 합의의식으로 갖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건 최후의 심판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이라서 작심삼일이 왜 안 되는지, 자아로 인한 실패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